갈대와 철새들의 군무가 아름다운 생태 1번지 순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5시간이면 닿는다. 순천시를 가로지르는 동천 위로 열차가 달린다. 동천변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죽도봉이 다가선다. 서울의 남산 같은 봉화산 자락의 죽도봉. 죽도봉을 오르며 나는 순천 여행을 시작했다. 임진왜란 때 화살대로 쓰였다는 산죽과 동백이 빽빽하다. 봉우리가 섬같이 생겨 죽도라 불린다. 중국 서주의 연자루에 비교되는 다락집이 날렵하다. 청백리의 상징인 팔마탑은 순천시의 자랑거리다. 아직 단풍 빛깔이 남아있는 길을 따라오르니 죽도봉 정상 강남정이다. 3층 전망대로 들어서니 순천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도심은 바다를 향해 열려 있고 도시를 가로질러 동천이 흐르고 있다. 동천은 순천만으로 이어진다. 멀리 순천만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온다. 동천과 이사천이 만나는 이곳부터 갈대들이 반긴다. 순천만 갈대숲은 대대포구에서 시작한다. 무진교를 건너며 잠시 둘러보면 광활한 갈대숲이 한눈에 들어온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갈대 군락이 눈앞에 펼쳐진다. 빼곡히 들어선 2m가량 되는 갈대들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며 경쾌한 소리를 낸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갈대꽃은 마치 눈송이가 날리는 것만 같다. 하얀 갈대꽃이 넘실넘실 춤을 춘다. 갈대 사이로 이어지는 물길을 따라 뱃길이 이어진다. 뱃머리를 지키고 있는 외가리는 마치 선장 같다. 갈대숲 위로 철새들이 날아오른다. 흙두름이 나는 모습이 우아하다. 갈대숲으로 이어진 산책로, 초겨울의 낭만이 넘쳐난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고 활기차다. 마침 또 다 익어가지고 은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 아름답고 꽃가루 날리는 게 꼭 눈송이 날리는 것 같아요. 탐사선을 타고 S자 수로로 나섰다. 물길을 따라 나아가니 갯벌과 갈대숲에서 철새들이 날아오르고 여기저기 무리지어 모여있다. 매년 220여 종 5만여 마리의 철새들이 순천만을 찾아온다. 흑두루미, 도요새, 저어새 등 11종의 천연기념물 철새들을 만날 수 있다. 갯벌에서 흑두루미 가족이 먹이 활동 중이다. 지구상에 만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다. 두루미 보면 뭐 1년 재수가 좋다는데 여기 타신 모든 분들이 다 1년 동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시기를 잘하셨어요? 예, 너무 잘했어요. 순천만을 한눈에 들여다보기 위해 용산 전망대로 향했다. 용이 엎드린 것 같아 용산이라 불리는데 능선을 타고 1km쯤 가면 용산 전망대에 닿는다. 순천만의 아름다운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다. S자 물길을 따라 갯벌과 갈대 그리고 바다의 환상적인 조화가 기막히게 절묘하다. 물길을 따라 흑도루미들이 날아오른다. 자연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갯벌에 둥근 갈대 군락이 섬처럼 떠있다. 순천만은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 보호 지역이다. 갯벌이 붉은 빛을 띠는 곳엔 연중 7빛깔을 띠는 칠면초가 자라고 있다. 갈대와 칠면초 군락이 철새들에게 은신처와 풍부한 먹이를 제공한다.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풍경에 사람들은 감동한다.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 자연 생태계가 이렇게 보존이 돼 있으니까 예. 더없이 고마운 것 같고 예. 오늘따라 또 바람이 적당하게 불으니까 예. 더 좋은 것 같고 순천만의 낙조가 들이운다. 물기 머금은 갯벌이 황금빛으로 물든다. 황금빛 S자 물길이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낸다. 물길을 따라 철새들의 군무가 어우러진다. S자 물길을 따라 순천만의 또 다른 내일이 시작되고 있다. 천년고찰 서남사와 송광사를 찾아가는 길은 상사호 호반도로를 거쳐간다. 초겨울이 내려앉은 호수에 가을의 끝자락이 머물고 있다. 서남사 가는 길은 계곡을 따라 숲길로 이어진다. 낙엽 쌓인 아름다운 흙길 위로 잎을 떨어뜨린 나무 터널은 하늘을 열었다. 서남사 입구에 들어서자 최고의 명물인 승선교가 반긴다. 신선이 논일다 하늘로 오른 승선교는 계곡물에 제 그림자를 담그고 있고 신선이 내려온 강선루는 승선교 아래로 빠져들었다. 청아한 소리를 내는 계곡과 어우러진 속계에서 선계로 오르는 풍광이 극적이고 아름답다. 승선교를 걸어서 걷느니 신선이 된 것만 같다. 알 모양의 연못 속에 섬이 있는 삼인당이 독특하다. 서남사로 들어서자 때맞춰 불어온 바람에 낙엽이 꽃비처럼 내린다. 수도승을 닮은 고목이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 떨어져 쌓인 은행잎은 마치 황금 비단을 깔아놓은 듯하다. 태고정 총림 서남사. 조계산 장군봉이 지키고 있어 사천왕상이 없다. 아도화상이 창건한 서남사. 아직 대선사가 오시지 않아 대웅전 중앙문은 닫혀있다. 후불탱화인 영산회상도가 눈에 띈다. 단청색이 바랜 전각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이 풍겨난다. 관음보살을 모신 원통각.
절에서 보기 드물게 모란꽃을 조각한 문살이 관음보살처럼 아름답고 독특하다. 선원인 달마전에는 이어진 4개의 수조가 이채롭다. 수조마다 용도가 다르다. 상탕은 부처님께, 중탕은 스님들이, 3번째엔 과일을 싣고 4번째 수조에서 손과 얼굴을 씻는다. 서남사의 고목들은 고찰의 분위기를 더욱 신비롭게 한다. 600년을 넘긴 홍매화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돌담에 기댄 매화나무도 고사목 모습을 한 채 또 한 계절을 맞고 있다. 누워있는 소나무 와송, 보기에도 편안한 모습이다. 수양버들처럼 가지를 늘어뜨린 올벚나무를 지나니 유명한 서남사 해우소가 눈에 익어 보인다. 가장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인 뒷간은 동승등 영화에 등장하며 유명세를 탔다. 화장실로는 처음으로 문화재로 지정됐다. 야생 차밭 너머 서남사 전각들이 겹겹이 이어진다. 서남사 주변은 야생 차밭이 둘러싸고 있다. 우거진 그늘 아래 수백 년 된 차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요즘은 찻꽃이 피는 제철. 하얀 찻꽃이 찬서리를 맞고 피어난다. 차나무 숲과 어우러진 빨간 단풍잎에 가을의 뒷모습이 남아있다. 서남사 아래 야생차 체험관을 찾았다. 한옥의 멋과 은은한 차양 속에 때묻지 않은 자연의 정취가 묻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차향에 빠져든다. 다음 장부터는 어른에 대한 공격. 이제 이왕에 오셨으면 이곳 야생차 맛은 구수한 깊은 맛이 일품이라 한다. 우거진 나무 그늘에서 자란 찻잎이 연하고 깊은 맛을 낸다고 한다. 잔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편안하고 멈춰버린 것 같으니까 말하자면 일상에서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시간이 멈추는 것 같은 느낌? 참 행복한 느낌이에요. 야생차 체험관은 차를 마시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하룻밤을 묵어갈 수도 있다. 나도 하룻밤의 여유를 가져보기로 했다. 차향이 퍼져가는 깊어지는 밤에 섬돌에 찾아온 귀뚜라미가 초겨울밤 산중의 친구가 되주었다. 다음 날 조계산 굴목재 산행길에 나섰다. 낙엽이 쌓인 산길을 따라 늦가을과 초겨울의 풍경이 만나고 있다. 장군봉이 시원스럽게 한눈에 들어온다. 장군봉 자락을 따라 울창한 편백나무 숲이 펼쳐진다. 나무들이 마치 바늘처럼 산자락에 꽂혀 있다.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뿜어내는 편백나무 숲은 잠시 걷거나 산림욕을 즐기기에 그만이다. 나무들은 서로를 기대며 하늘로 뻗어올라 숲을 이루고 있다. 새와 바람소리 그리고 숲의 빛깔이 발길을 잡는다. 조계산은 산세가 험하지 않고 부드러워 부담 없는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안녕하세요. 천천히 걸어 2시간 정도 오르니 큰 굴목지다. 이곳에서 장군봉과 송강사 방향이 나뉜다. 나는 송강사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산길을 따라 참나무들이 울창하고 수북이 쌓인 낙엽은 마치 이불을 덮은 것만 같다. 산줄기를 따라
아기자기한 계곡이 이어진다. 송광사로 향하며 조계산의 명물 쌍향수를 보기 위해 천자암에 들렀다. 찬바람을 정면으로 받는 천자암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다. 천자암 뒤편으로 돌아더니 고목 곱향나무 두 그루가 마주보고 서 있다. 나무 줄기는 승천하는 용의 형상을 하고 있다. 800년 세월의 무게와 생명의 신기함이 전해온다.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오랜 세월을 견뎠을까? 송광사로 들어서는 길은 초겨울의 기운이 완연하다. 전통 승맥을 계승한 승보사찰 송광사. 일주문을 지나니 고사목이 다가선다. 진울 스님이 열반에 들 때 고사된 향나무가 8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맑은 계곡물에 떠있는 우화각과 능허교, 절묘한 조화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침계루는 이름 그대로 계곡을 베고 누워있다. 조계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계곡물은 송광사 앞으로 흘러내린다. 대웅전은 언뜻 두 개의 지붕이 겹쳐진 것처럼 보이는 독특한 모습이다. 송광사 내엔 탑이 없다. 보조국사 감로탑을 제외하고는 돌로 된 건물이나 시설이 없다. 특별히 큰 건물이 없고 80여 동의 전각들이 모두 엇비슷하다. 820년 전 진울 스님이 정해결사의 근거지로 삼은 곳이다. 조선 초기 건물인 국사전엔 16국사의 진영을 봉안하고 있다. 송광사는 보조국사 진울을 비롯하여 조선 초기 고봉국사까지 16분의 국사를 배출했다. 승보사찰의 자긍심이 느껴진다. 무려 4,000명분의 밥을 담을 수 있는 큰 나무 밥솥인 비사리구는 당시 송광사의 모습을 짐작케 한다. 승보사찰답게 수행자인 스님을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송광사. 티끌 같은 세상을 벗어나 본래의 나를 찾아보자는 진울 스님의 일성이 들리는 것만 같다. 나간 읍성 가는 길에 잠시 용서폭포에 들렸다. 계곡을 따라 용서폭포로 길이 이어진다. 계곡엔 마치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계단형 야외 교실이 눈에 띈다. 작은 음악회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다. 동지리산 자락에 펼쳐진 용서폭포에 가까이 다가가니 수직 암벽이 산처럼 막아선다. 암벽은 한마디로 웅장하다. 하늘을 찌를 듯 암벽은 폭포 주변으로 높이 60m, 좌우로 150여 미터 펼쳐진다. 비가 많이 온 후 장엄한 폭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데 요즘은 작은 물줄기들이 비처럼 뿌려진다. 용서폭포는 이름 그대로 용이 살고 있는 폭포이다. 거친 환경에도 생명이 꿈틀댄다. 인기척에 놀란 가재가 뒷걸음질치기 바쁘다. 폭포 암벽은 1990년대 중반부터 암벽 등반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암벽에 개척된 등반 루트는 총 68개. 특히 주말이면은 암벽 등반을 즐기는 사람들이 등반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 몰려든다. 겨울에가 이게 정남향 방향이라 가지고 예. 햇빛만 들어오면 따뜻하고 좋습니다. 아, 그래. 한겨울에도 등반 가능한. 예. 나간읍성 동문 앞에 도착하니 때마침 수문장 교대식이 열리고 있다. 조선시대 병사복장을 한 30여 명의 나간읍성 수문꾼들이 교대식을 하고 있다. 옛 전통 굴레 의식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교대식을 마친 수문꾼들을 따라 나간읍성으로 들어섰다. 갑자기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만 같은 착각이 인다. 크고 작은 초가지붕들이 추억 속의 한 장면처럼 펼쳐진다. 잠시 잊었던 고향을 찾은 듯 친근하고 정겹게 다가온다. 초가지붕 가리하는 손길이 분주하다. 새 이영을 올리며 겨울나기 집단장이 한창이다. 나간읍성은 현재 85세대 229명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유적지다. 흑백 사진 속에 봄직한 삼배 할머니의 손길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다. 이곳엔 우리의 전통 모습이 살아있다. 금전산 자락에 나간 들판에 축조된 읍성은 외구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것이라 한다. 길이 1410m의 네모형 성곽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웅장한 모습이다. 젊은 임경업이 나간 군수로 부임해 3년에 걸쳐 읍성을 쌓았다. 그의 선정을 기리는 비가 세워져 있다. 지방 관하 건물 중앙마루는 송사를 다루던 곳으로 사용했다. 사무당이란 송사가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1437년) 세종 19년에 건립된 객사. 객사 뒤엔 600년을 훌쩍 넘긴 거대한 팽나무가 세월을 지켜보고 있다. 나간 읍성은 옛 고을의 모습과 전통적인 주거 공간에서의 생활 모습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다. 참 어떤 정겹다고나 할까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참 친구들 어울려서 살던 그런 기억들이 조금씩 묻어나는 것 같아요. 금전산 정상은 나간 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포인트. 금으로 된 돈산인 금전산 등정에 나섰다. 1시간 반 정도 오르자 금전산 정상, 사방이 탁 트였다. 넓은 나간 평야가 발 아래 펼쳐지고 나간 읍성이 한눈에 들어온다. 첩첩이 이어진 산등선들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멀리 남해바다가 다가선다. 초겨울 낮은 생각보다 짧다. 비구름과 함께 몰려온 어둠은 산과 들로 내려앉는다. 나간 평야는 즐겁고 편안한 밤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른 아침 순천만을 찾았다.
순천만 수평선 넘어 산자락을 딛고 해가 떠오른다.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솟아오르는 일출이 장관이다. 빈 배를 점령한 갈매기들이 한가롭다. 부지런한 어부들의 그물 손질이 한창이다. 이른 아침 붉은 햇살을 등에 지고 바쁜 손길을 재촉하는 어부들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다. 햇살에 붉게 물든 배들은 바다로 나갈 채비를 마쳤다. 부지런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순천만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순천만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는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 떠오르는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 물결과 붉게 물든 갈대숲이 아름답게 어우러진다. 썰물을 기다리는 뻘배도 나갈 채비를 마쳤다. 순천만의 살아있는 자연 속에 순수함이 묻어난다. 겨울로 접어들며 순천만을 찾아오는 겨울 진객을 찾아 나섰다. 청둥오리 등이 무리지어 날아들고 있다. 갯벌에 밀물이 들면 제방 넘어 논으로 날아든다. 순천만의 귀한 손님인 흑도루미들이 벌써 400여 마리 찾아왔다. 흑두루미들이 일제히 날아오른다. 흑두루미들의 화려한 군무가 펼쳐진다. 바닷물을 머금은 갯벌 위에서 휘돌아 감기는 바닷길 위에서 오늘 하루의 여운이 맴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순천만은 내일을 잉태하는 수많은 생명을 품고